반갑습니다. IBK 투자증권 분당센터 정경민 차장 금요일 합류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힘내보자고요, 오늘도. 네. 일발장전이 이번 주는 별로 힘들어합니다. 위에 올라갔다 다 두들겨 맞아가지고 조금 창피한데 안 하려다가 그래도 해야 되겠다 싶어서 뭐 사실 뭐 매매를 권고하거나 그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기업을 알아보는 트렌드를 읽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그대로 나가겠습니다. 화면 보시도록 하죠. 엔터와 컨텐츠를 넘어서 이제 플랫폼으로 진화하는 기업, 당연히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죠. 이 플랫폼이라는 것은 모든 국내의 기업들이 다 지향하는 지향점일 겁니다. 멍석을 깔아주는 거죠. 그래 멍석 깔아놓으면은 그 위에서 누군가는 놀 거고 그걸 발판을 마련해 주는 것이 이제 기업의 지향점인데 적정한 비유는 아닙니다만 이제 뭐 카지노라든지 뭐 이 당구장이라든지 보면은 카지노만 돈 벌고 당구장만 돈 번다. 네, 그 하우스 개념이죠. 적절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네이버하고 YG 플러스와의 협업 소식은 뭐 이미 잘 아실 거고 V라이브, 뭐 빅히트 위버스가 또 통합을 하고 뭐 이런 내용도 좀 이따 이제 정경민 차장이 부연 설명해 주실 겁니다. 솔직히 저는 내용을 잘 모릅니다. 네, K-팝의 공용 플랫폼 뭐 이렇게 하는데 결론적으로는 이 쉬운 투자죠. 대중성이 있고 B2B라고 하는 거는 이 기업 간 거래, 뭐 장비, 반도체 이쪽은 들어도 잘 모르겠고 하는데 빅히트는 뭐 전 국민이 다 아는 그래서 방탄소년단, 네, 뭐 부인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죠. 이 기관 투자자 투모로우 투 바이 투게더, 네, TXT라고 하더군요. 네. 저도 잘 모릅니다, 솔직히. 근데 일본의 첫 정규 앨범을 냈는데 오리콘 차트에 일간 차트에 이어서 주간 차트도 정상에 올랐다. 이 내용이 있습니다. 자, 기관 투자자가 보유한 76만 주가 의무 보호가 이제 해제가 됐죠. 1월 18일 날. 그때부터 주가가 오르기 시작했어요. 왜 이런 일이 나올까? 한국판 불개미, 한국판 아미들의 힘, 팬덤의 힘, 주가가 과연 어떻게 발현될지 저도 궁금합니다, 사뭇. 그리고 이제 1월 말, 이번 주에 원래는 예정이 돼 있었던 그래미 노미네이트, 그 시상식이 코로나로 인해서 3월 14일로 연기됐다. 뭐 그 소식은 있는데 그건 뭐 큰 재료는 아닌 것 같고 어차피 방탄은 받지 않겠습니까? 받아야 되고 네. 많이 받으면 좋고. 자, 미국도 이제 화면을 전 넘겨주시고. 자, 미국의 이제 불개미 운동이 무섭잖아요, 지금. 네, 뭐 잘 아시는 게임스탑이라는 기업과 AMC 엔터테인먼트, 오늘 아침에 등장한 거는 이제 아메리칸 항공을 미국 불개미들이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근데 그 항공도 훑어먹겠다는 거예요. 네. 불개미가 잘 아시겠지만 모이면은 무섭죠. 무섭죠. 네. 네. 확 지나가니까. 코끼리도 그렇죠. 쓰러뜨리는 게 불개미입니다. 네. 네, 하여튼 미국도 이런 이슈가 있고 국내도 있고 뭐 그렇게 하자라는 것은 절대 아닌데 공매도가 지금은 우리는 제한 조치가 연장되고 있어요. 근데 언젠가는 풀리겠죠. 근데 이 공매도 쉽지 않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좀 들여다봤는데 자칫 잘못해서 시행을 하다가는 또 개인 투자자들이 당하시겠다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어서 섣불리 이제 힘을 보여주는 거죠. 잘못 공매도 치면은 사망할 수 있다. 네. 미국에 어제 그 얘기했지만 게임스톱으로 깡통난 그 헤지펀드가 있습니다. 시트론 리서치 대표인데 100% 손실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불개미 군단의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자한테 전화를 해서 살려달라라고 전화를 했답니다. 이게 외신 내용입니다. 근데 왜냐하면은 헤지펀드로 손실난 투자자들이 이 리서치의 대표 자제분들까지 위협을 한다는 내용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공매도 함부로 치면은 큰일 난다. 빅히트에 이렇게 치라는 얘기는 아니고 뭐 관련된 건 아니지만. 어제 뭐 게임스톱과 이제 AMC가 대표적 어제 뭐 낙폭은 좀 둘 다 크게 좀 보였습니다. 네. 그 우리 시장에서도 펄어비스가 공매도가 상당히 많은 종목이었는데 네. 아이고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하고 어제 이제 쇼 스퀴즈가 확 나오면서 최근에 좀 강세가 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개인 투자자 각국의 어떤 이 주식 투자를 하는 이 개미들이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단체로 이렇게 행동을 좀 하는 게 뭐 사실 뭐 잘못된 건 아닙니다만 네. 이게 이제 너무 이제 세력화되고 조직화돼서 이 시스템을 공격하는 이제 그런 현상은 글쎄 뭐 일단 그렇게 바람직하지만은 않지 않을까. 근데 그것이 왜 나타났을까를 고민해 보면은
기관 투자자들의 전횡, 뭐 외국인 네. 투자자들의 전횡,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당했잖아요. 많이 당했어요. 네. 십수년, 뭐 길게는 20년 가까이. 저도 뭐 계속 봤지만, 근데 미국 같은 경우도 똑같죠. 헤지펀드라는 개념은 절대 수익률을 추구한다니까 롱숏, 매도를 할 수도 있고 매수를 할 수도 있고 하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일단은 매수만이 그렇죠. 유일하니까 뭐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고 지금 또 뭐 외신 속보지만 미국에 400만 명의 개인 투자자. 미국은 좀 숫자가 적네요. 우리는 한 1,000만 명이 안 이제 돼요. 거기에 커뮤니티 가입된 숫자 아닙니까? 제가 죄송합니다. 그거는, 예. 네, 400만의 개임이 뭐 이렇게 나오고 또 하나 나오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이번에는 아메리칸 항공을 주목한다고 설명드렸잖아요. 우리나라의 개인 투자자들은 쉬운 거. BTS? BTS. 네. 예, 어쨌든 이제 설명 좀 해주세요. 그 다시 V 좀 뭐 돌아가서 예, 빅히트를 왜 하셨을까라고 좀 생각을 어떤 의미에서 저도 이제 좀 쉬운 거 하려고 네, 이제 하셨을까라고 보려고. 생각해 보는데 이제 결국에는 플랫폼이라는 곳에 가치의 증분을 좀 생각하는 게 아닌가 좀 생각하시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또 이런 이제 플랫폼 기업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제조업체의 뭐 PBR이 얼마고 뭐 자산 가치가 얼마고 하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확장성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이제 기존에 우리가 분석하던 툴로 잣대로 갖다 대기에는 또 이제 조금 이제 다른 부분이 많으니까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플랫폼 이제 종목들의 핵심, 플랫폼 종목들을 공부하실 때 핵심은 충성도를 가진 회원수입니다. 네. 예, 그게 이제 플랫폼의 핵심이에요. 아무리 뭐 시스템이 좋고 나쁘고 뭐 이런 건 상관없고 충성도를 가진 회원수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플랫폼의 가치가 시현이 되느냐 마느냐가 좀 되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충성도라는 단어와 회원수라는 단어가 좀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제 BTS와 네이버가 왜 합작을 했을까라는 걸 한 번 더 좀 생각을 해보면 네. 그리고 또 이 빅히트가 왜 다른 엔터사와 협업까지 이제 끌어들이고 있는가라고 좀 생각을 하면 전부 충성도와 회원수로 이제 수렴하는 이제 그런 그림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이런 거 볼 수 있죠. 충성도는 높은데 회원수가 없다. 그러면 요건 약간 이제 사이비 종교 같은 네. 예, 그런 이제 시스템이 되는 거고 충성도는 정말 떨어진데 회원수만 엄청 많다. 이거는 비용 잡아먹는 괴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우리나라에서 철수했던 야후 같은 회사가 이런 좀 예로 좀 들 수가 있겠는데 네. 일단 이제 BTS와 블랙핑크라고 하는 이제 국가대표의 아티스트들을 팬덤들의 그런 문화가 있잖아요. 이제 여기에 충성도를 일단 붙잡아 놓는 거죠. 네. 빅히트라는 게 이게 원래 이제 이수만 회장이 옛날 한 십수년 전에 그렸던 그림인데 이게 이제 SM이 그랬던 그림. SM이 뭔가를 해보려고 했는데 SM은 뭐 이렇게 그래서 뭐 미국 진출도 해보려고 하고 했지만 이게 쉽진 않았잖아요. 근데 BTS 같은 경우에는 다르죠. 이 진출한 게 아니라 소환을 당했잖아요. 이제 네. 그러면서 이제 되겠구나라고 이제 방시혁 의장이 판단을 하고 그렇다면 이 충성도를 이용을 해보자. 그러면 물론 뭘로? 이제 IPO 당시 작년에 이제 뭐 그런 잡음들은 굉장히 많았어요. 있었죠. 네. 자본가들에 의한 주가의 어떤 부침 이래가지고 BTS의 그 가치를 상당히 폄훼했다. 네. 근데 결국에는 이제 소화는 된 것 같고. 그렇죠. 네. 뭐 그거 감안을 해보면 이제 또 거기에 또 붙여 생각해 보면 왜 네이버를 붙였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네이버 또 뭐 라인 뭐 이렇게 좀 모바일로 이어지면 일단 기본적으로 동아시아 쪽에서는 수억 명의 좀 회원수가 있잖아요. 그럼 네. 이제 충성도와 회원수가 다 만났기 때문에 여기에서 만나는 시너지는 엄청날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게 이제 위버스라는 이제 앱을 그러니까 통해서 그거 좀 V라이브, 네이버의 V라이브와 그렇죠. 빅히트의 위버스가 통합을 했다는데 네. 제가 한번 깔아봤어요. 네, 솔직히 깔아서, 저는 예. 쓸 줄 잘 몰라요. 이게 네. 이제 도대체 그러니까 정체가 뭔가라는 걸 좀 보기 위해서 쭉 한번 봤더니 애플리케이션을 예. 이제 딱 대충 보이더라고요. 이걸 통해서 어떤 사업을 이제 수익 모델화해서 하겠거니라는 게 좀 보이더라고요. 일단 네. 음원 유통, 그러니까 이 기존에 있었던 뭐 음반 제작사나 또 엔터테인먼트나 기존에 있었던 뭐 음원 유통의 그런 플랫폼이나 이런 것들은 일종의 약간 도매상의 개념이었다면 네. 이거는 그런 것들을 모아서 일종의 소매상의 개념으로 가는 플랫폼을 만든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 네, 음원 유통. 그러니까 음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우리가 뭐 한 달에 얼마 내고 듣는 그런 이제 음원 유통사 정액을 있죠. 내고 예. 지불하고 듣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음원을 좀 가지고 오는 그런 방식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문에 이제 여기가 그쪽이 도매상이라면 여기는 약간 소매상으로 볼 수 있겠고 여기에 관련된 이 컨텐츠,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뭐 아티스트들의 이제 컨텐츠, 뭐 뮤직비디오나 또 이런 뭐 그 네이버로 진행되는 V 라이브나 이런 것들이 이쪽으로 좀 모여서 좀 나올 가능성이 혹시나 그럴 수도 있지 않나? 보통 보면은 음악을 제작할 때 아티스트들이 뭐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소스 코드 같은 것들 프로그래밍을 할 때도 네. 보면은 반도체도 마찬가지지만 그 아키텍처라고 하는 그 여러 가지 언어들을 막 갖다가 이제 자기가 장문을 만드는 거잖아요. 음악도 마찬가지겠고. 그러면은 제가 지금 말씀하신 빅히트의 위버스는 뭐 약간 소스 코드의 뭐 어떤 저장고처럼 해서 제작을 하려는 아티스트들 아니면 신규로 데뷔하려는 뭐 그런 것들도 막 이렇게 조금 그것도 확장이 될 수 있겠죠. 충분히 좀 가능할 수. 그 그러니까 안에서 만들어 지금 놀고 레고 블럭처럼 막. 그러니까 빅히트가 갖고 있는 그 이제 소속 가수들 외에 다른 가수들도 여기에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엔터사의 가수들도 여기에 좀 팬카페들이 좀 오고 다른 컨텐츠도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네. 보기에는 뭐 무한 확장이 가능한 그런 밸류가 가능하지 않을까 좀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그걸 또 네이버의 미디어라고 봐야 되나? V 라이브? 라이브는 이제 보통 지금 이제 네이버 TV? 그런 이제 팬들을 위해서 이제 실시간 방송을 하고 뭐 이런 이제 말하자면 그것도 이제 플랫폼으로 볼 수 있는데 그게 네. 이제 합쳐져서 새롭게 좀 그러니까 진출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왜 빅히트가 비싼 가격에 상장을 해서 따상을 가는 이제 그런 흐름이 나왔었는가? 바로 이 위버스라는 이제 잠재력 때문에 이렇게 좀 크게 좀 움직였었는데 지금 이제 수급이 이 정도로 좀 풀리고 이게 현실화되는 그런 과정에 있다 그러면 저는 빅히트는 뭐 과거에 최고점을 단번에 가기는 어렵더라도 네. 좀 뭐 20만 원 후반대 정도까지는 한번 그러니까 시초가가 27만 원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그 시점까지는 한번 그 지속적으로 모멘텀이 좀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 갖다 네. 붙일 만한 종목은 갔다 와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디 갔다 와요? 김영민 매니저한테. 네, 그러면 김희 매니저 가봅시다. 오래 기다리셨는데 다음 주에 이제 스튜디오에 나오시죠? 네, 이제 월요일부터는 스튜디오에 이제 출연을 할 거니까요. 네. 답답한 화상 연결은 이제 오늘이 마지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고생하셨네요. 같습니다. 네. 네. 다음 주에 나오실 때는 그 보청기 같은 거 빼고 나오실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웃자고 한 얘기인데 보청기 귀가 안 들리면 껴야 됩니다. 네. 자, 그 얘기는 그 얘기고 빅히트 관련해서 엔터테인먼트 플랫폼, 그러니까 엔터테인먼트나 이런 컨텐츠의 개념을 넘어서 게임 업체들도 마찬가지지만 플랫폼이라는 개념으로 완전히 전향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느끼십니까? 맞습니다. 실제로 이제 정경민 차장님께서 뭐 워낙 설명을 좀 잘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뭐 약간 좀 부연 설명만 좀 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아까 네. 충성도 높은 고객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충성도 높은 회원 수가 중요하다. 이게 뭐 비단 엔터 회사들뿐만 아니라 뭐 게임 기업들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 같은 이런 인터넷 기업들한테도 모두 다 이제 공통적으로 이제 적용되는 부분인데요. 이걸 이제 조금만 더 쉽게 얘기하면 구매력이 아주 높은 회원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그야말로 이제 플랫폼 기업으로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미라고 하는 팬클럽을 여러분들이 다들 아시겠지만 사실 이 아미의 회원분들이 정말 충성도가 높고 특히나 이 충성도가 높다라는 건 이 구매력이 높다는 걸로 이제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네이버 어떤 협업을 통해서 이제 플랫폼 기업으로 이제 탈바꿈을 한다라는 건 저는 정말 뭐 방향은 잘 잡아놨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특히나 뭐 최근에 또 네이버의 주가가 워낙 좀 뜨겁다 보니까 오히려 최근의 주가 흐름을 보면 빅히트가 오히려 네이버에 약간 부강을 얻고 같이 가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거든요. 실제로 아까 이제 얘기해 주셨던 이제 위버스와 이제 브이라이브의 합작 이건 어찌 보면은 거의 이제 엔터와 관련된 이제 종합 포털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음원도 구매를 하고 방탄소년단의 여러 가지 이제 컨텐츠들 그리고 이제 방탄소년단의 이제 IP가 들어간 여러 가지 많은 상품들을 이제 거기서 직접 구매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브이라이브를 통해서 방탄소년단의 어떤 개인 일상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도 함께 공유를 하고 그리고 아까 지금도 뭐 화면에서 나오는 것처럼 방탄소년단이 이제 언택트 공연 요즘에 이제 오프라인 공연을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언택트 공연을 하는 이런 실황도 수만 명의 사람들이 이제 동시에 접촉을 해가지고 공연을 함께 이제 관람을 하는 거거든요. 예전에 우리가 이제 뭐 오프라인 예를 들어서 이제 잠실 운동장 같은 데서 공연을 한다 그러면 많으면 뭐 3만 명에서 5만 명 정도를 이제 참가를 하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언택트 온라인 공연을 하게 되면은 수십만 명이 이제 동시 접속자가 이제 가능이 하다라는 거거든요. 가격은 좀 더 이제 싸게 이제 온라인 티켓을 이제 판매를 하고 공연은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게 이렇게 이제
상품화를 이제 시킬 수 있는 플랫폼 자체가 바로 이제 브이라이브와 이제 위버스의 합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모든 엔터 기업들 그리고 게임 기업들이 이런 식의 이제 플랫폼 사업들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야말로 이제 방탄소년단이라는 어마어마한 아티스트와 그리고 그 방탄소년단을 뒤에서 이제 떠받치고 있는 아미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팬덤 이런 것들이 이제 한데 묶이면서 지금의 이제 플랫폼 기업을 또 만들어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주가의 측면으로 보더라도 뭐 최근에 말 그대로 이제 뭐 앵커께서 일발장려 종목으로 광어라는 종목 많이 얘기해 주셨잖아요. 광어 스타일의 종목들. 빅히트도 거의 비슷한 그런 흐름이라고 보여지고요. 최근에 이제 주가가 약간 뭐 20만 원대 위로 좀 올라오긴 해가지고 뭐 눌림목 정도는 좀 있을 수 있겠지만 저 역시도 한 27, 8만 원 정도까지 중기적인 관점으로 충분히 이제 공략이 가능한 종목이다. 뭐 이렇게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워낙 뭐 시장의 변동성이 좀 크고 최근에 좀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조정이 좀 들어오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오히려 상대적으로 충분히 좀 쉬고 조정을 이미 선조정을 좀 받았던 기업으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나름대로는 이제 괜찮은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종목을 이제 몇 개만 좀 덧붙여 드리면 빅히트 엔터테인먼트하고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는 종목이 넷마블이라는 종목이에요. 잘 아시는 것처럼 넷마블이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지분 19.9%를 또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 넷마블도 작년에 이제 빅히트가 상장되기 직전에 주가가 워낙 강하게 급등을 한번 했었다가 20만 원을 넘어가면서 뭐 역사적인 고점을 한번 경신을 하는 그런 흐름이었는데 최근에는 주가가 지금 많이 빠져가지고 말 그대로 이제 바닥에 들어누워 있는 상황이거든요. 넷마블 역시도 지금 정도 자리라면 마찬가지로 넷마블도 이제 플랫폼 기업, 게임을 하는 회사기도 하고 작년에 뭐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코웨이라는 기업을 또 인수를 해가지고 상당히 좀 이슈가 좀 됐었던 기업이잖아요. 역시나 넷마블도 이제 이런 플랫폼 사업 쪽에 이제 진출을 하려고 하는 사업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유사하면서도 위치도 좀 비슷한 기업으로 이제 넷마블이라는 기업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뭐 어쨌든 컨텐츠 기업들 말씀드린다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기업 중에 하나가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는 회사인데요. 뭐 요 회사도 최근에 뭐 OTT와 관련된 이슈 단기 이제 급등 이후에 어느 정도 이제 기술적인 조정을 좀 받았기 때문에 뭐 스튜디오 드래곤도 10만 원 초반대 가격이라면 충분히 한번 접근해 볼 수 있겠다. 그렇게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자 붙여주셨어요. 넷마블과 스튜디오 드래곤. 정경민 차장이 옆에서 뭔가 한숨을 쉬어가지고 의문의 일패. 이따가 보시면 아십니다. 네. 붙일 거 있으세요? 이따가 저는 붙일까? 지금 CJ E&M을 좀 CJ E&M 오늘 다 나오겠네요. 그러면. CJ E&M. 일단 그 어쩔 수 없이 과거에 협업을 했거나 그리고 컨텐츠 공급에 좀 특화돼 있는 이제 그런 기업을 좀 찾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네. 뭐 얼마 전에 방시혁 의장하고 같이 진행했던 또 경연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에서 또 나왔던 그 엔하이픈이라는 또 그 보이그룹이 있는데 또 데뷔를 해서 좀 순항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네. 이제 여기에 협업도 계속해서 좀 진행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CJ E&M은 뭐 이런 컨텐츠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또 이제 뭐 홈쇼핑이나 뭐 다른 부분도 있으니까 거기까지도 확장이 가능하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CJ E&M 좀 큰 종목이지만 그래도 관련된 종목으로서 갖다 붙일 수는 있겠다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김영민 매니저는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고 다음 네. 주 월요일엔 스튜디오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MBN 골드 김영민 매니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